딴 데서 보기 힘든 그런 아주 그 밀도 있는 강의였다고 생각합니다. 품격이 좀 상승된다. 그런 느낌이 들었고, 뭔가 알고 계셨던 것들, 알고 싶은 것들이 점점 확장해 나간다라고 해서 지혜를 나누고 확장해 나간다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항마을도서관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담당사서 김현진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이제 지역 구민분들의 평생 교육과 인문학 가치 확산을 위해서 시작한 프로그램이고요. 중국 고전 시로 고전과 현대를 잇는 인문학 강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워낙 인문학 수요가 높은 도서관이고 저희가 20년도, 21년도 쭉 사업을 진행해서 이해해왔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수준이 높은 인문학 강의, 좀 깊은 인문학 강의를 원하셨기 때문에 다들 즐겁게 임하시고 있습니다. 사실은 중국을 이해하는 키워드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뭐 음식이라든지 여행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굉장히 많지만 저는 시라고 하는 키워드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중국을 시의 나라다라고 할 정도로 시인들이 굉장히 많고 작품도 굉장히 많은데 그것들이 그냥 과거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요즘 현대를 살아가는 중국인들도 정말 남녀노소로 시를 읽고 노래하는 문화가 굉장히 많이 있어서 중국 시를 읽으시면 고전에 대한 내용도 그리고 현대 중국인들이 어떻게 삶 속에서 시를 향유하는지 그 문화도 좀 같이 보시면 중국을 좀 더 깊게 이해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시를 택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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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주 잘 보내셨죠? 이제 오늘이 벌써 8월 마지막 주더라고요. 처음 시작했을 때는 막 너무 덥기도 하고 또 중간에 비가 굉장히 많이 오기도 했는데 이제 좀 아침 저녁으로는 좀 많이 선선해져서 이제 정말 가을의 문턱에 들어서고 있구나 생각을 했는데요. 오늘 같이 보실 부분은 팔방민 소동파라고 제가 이름을 정했는데 소식이 원래의 이름인데 아마 한국에서는 소동파라고 하는 동파육 했을 때 소동파라고 하는 호로도 많이 알려져 있는 이 인물의 시와 사에 대해서 같이 보실 거고요. 일단 소식이라고 오늘은 그 북송 문인을 대표하는 소식의 시와 사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셨는데요. 저희 수업에서 실은 선진 시기부터 시작해서 위진, 수, 당나라까지 해서 중요한 인물들 테마로 시를 쭉 읽어오셨기 때문에 아마 소식시에서 나타나는 여러 모티브들을 이전 시에서 이거 비슷한 소재가 있었는데 라고 하시는 부분들을 이미 많이 알고 계셔서 그런 배경하에 북송의 이제 대표 문인이라고 할 수 있는 소식의 사이고 소식 같은 경우에는 작품도 워낙 많지만 제가 오늘 선정한 작품은 좀 소식이 여러 풍파를 겪으면서 인간적인 면모가 좀 들어가 있는 작품들로 선정을 했습니다. 이 다음 시는 동파라고 하는 시인데요. 동파라고 하는 시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같이 한번 보시면요. 우세동파 월세청 비가 동파를 씻어내니 달빛이 맑고 그 개간지 땅을 비를 씻어내니 달빛이 맑고 시인행진 야인행 성사람들은 다 돌아가고 야인만 거니네 낙혐 낙확 파두로 언덕길 울퉁불퉁하다 탓하지 마시게나 자의 개념 예 장성 지팡이 끄는 타각타각 소리를 나는 좋아한다네 라고 이야기를 해서요. 여기에서 야인은 자기 자신을 말하는 거겠죠. 이 동파 땅에 다 성사람들, 시내에 있는 사람들은 관직을 하고 있는 자기의 친구들일 수도 있고요. 당시 동료들일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은 다 돌아가고 야인만이 혼자서 나 혼자서 이 동파라고 하는 개간 땅을 거닌다라고 하고요. 시 하나 시구 때문에 다른 반대파 세력이 소식이 이 시로 꼬투리를 잡아서 감옥에 가게 된 거
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걸어온 이 길이 울퉁불퉁하고 험난한 길이었다, 이렇게 비유할 수도 있겠고요. 사람들이 이거 다 힘들고 울퉁불퉁하다라고 하지만 나는 여기서 나는 이 탕탕탕탕 이 소리가 나는 듣기 좋다라고 해서 되게 힘든 시기에 자기가 경작을 하면서 고르지 않은 땅을 경작하면서도 여기에서 자기가 느끼는 난 요 점이 좋더라 라고 하는 이 힘든 시기를 솔직히 어떻게 낙관적으로 좀 극복해 나갔는지를 같이 보여주는 시라고 하실 수 있겠고요. 이 인문이라고 하는 것이 시를 통해서 어떻게 반영되어 있고 인간의 삶이라든지 감정이라든지 그 사람들이 어떻게 풀어내면 이제 우리가 그걸 어떻게 읽고 해석하느냐의 문제일 텐데요. 아무래도 경험도 다양하시고 또 여러 생각도 다양하시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같이 나누면서 제가 시를 읽는 폭도 훨씬 더 넓어지게 된 것 같아서 인문학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공간적인 게 아니라 또 확장해 나갈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글하고는 전혀 동떨어져서 살았어요, 여지껏. 그런데 어느 계기로 좀 아팠어요. 아프고 난 후에 제가 그 침상에서 내가 후나면 뭐가 제일 후회될까 그 생각을 했는데 제가 책을 너무 안 읽었더라고요. 그때부터 책 읽기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개개인한테 존중을 다 존중하시고 개개인이 물어보는 걸 우리한테 맞춰서 선생님한테 맞춘 게 아니라 배우는 사람한테 맞춰서 그렇게 해주시고 그런 것들이 참 저는 너무 감사하고 좋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수님들께서 너무 항상 배려를 이렇게 배려? 이 정도까지 배려해 주시나?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국이라면 중국 시 자체에 대해서 평소에도 좀 궁금했어요. 궁금하고 또 우리나라 옛날 그 시들이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혹시라도 제가 시 공부를 하는데 도움이 될까 했어요. 제가 아주 오래 젊었을 때부터 그 외우고 다녔던 시가 하나 있습니다. 그 산중문답이라고. 저는 그 시가 도연명시인 줄 알았어요. 찾아볼 생각도 안 하고 기글에사 뭐 이런 말로 유명하니까 당연히 도연명시인 줄 알았더만은 그게 200시더라고요. 이태배. 그 200이라는 사람의 그 시 세계가 어마어마하구나 하는 걸 갖다가 이번 수업을 통해서 세상 나이 70이 돼가지고 이제 깨달았습니다. 이제 알았고 실제로. 평생 잘못 알고 있었어요. 역시 시라는 것은 음악성이라든가 어떤 성조를 동원해서 어떤 그 익혀야 되는 것이라고 하는 걸 굉장히 이제 느끼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중국시 같은 경우는 한국어로 그냥 밋밋하게 읽어버리면 어떤 감흥이 절대 오지 않습니다. 그런 걸 처음 느꼈어요. 근데 이거를 선생님, 우리 교수님께서 일일이 설명해 주시면서 발음하는 법을 알려주신 후에는 그 중국시를 읽을 때 또는 그 들을 때 중국어 원어 발음으로 들었더니 모든 어떤 그 정서가 환기되면서 다른 세계를 접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런 어떤 그 시를 읽는 힘이라는 것이 대단하구나 하는 것을 굉장히 크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선생님들께서 그 시, 특히 고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인문학 본질에 다가간 것 같다라는 반응이 너무 많으셨고, 또 저희가 중국 고전 시가다 보니까 시가를 중간중간 따라하는 그 순간이 많아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발표도 자연스럽게 하시고 또 이제 다른 나라 언어를 접하시는 시간까지 함께 진행이 돼서 즐겁다, 오히려 용기가 생겼다라는 반응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처음으로 이 수업에 참여해 주시는 분들이 너무 열정적으로 해주셔서 오히려 같이 공부를 하면서 제가 시를 이해하는 폭이 오히려 더 확장되는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선생님들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나 중국어에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시를 하면서 내가 좀 중국어를 해보고 싶어졌다, 중국어를 배우고 싶어졌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던지, 시에서 나왔던 이 지역을 내가 여행을 가야겠다, 이렇게 이걸 통해서 다른 계획까지 좀 확장되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점이 저도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그 자리를 하기에 좀 더 뭔가 얻어가고 흡족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거 하나로서. 우리 한국마을도서관, 여기에 가까이 사시는 분들이 부럽습니다. 우리가 어지간한 뭐 이런 강의를 들으면은 일방적으로 설명만 듣는데
그래도 짧은 식구 하나라도 중국 발음으로 이렇게 한번 읽어보면은 뭐 다는 아니지만 씨맛도 좀 나는 것 같고 그런 게 아주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이렇게 사회를 접할 수 있는 그런 창구가 되어줘서 아주 유용한 도서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그 프로그램 강의를 통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다시 깨닫게 되었고 또 엄청난 부분을 어떤 내재적으로 어떤 성찰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아서 상당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네, 뭐 다시 한번 그 지금까지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신 어떤 그 도서관 관계자 여러분하고 또 이걸 직접 또 어떻게 제작해서 만들어 주신 이 교수님께 아주 깊은 그 사회 감정을 표현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사실 도서관은 이제는 책만 빌리는 공간은 아니잖아요. 뭐 고전과 현재를 잇는 인문학 강좌 공간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또 오셔서 서로 친해지시고 대화하시고 소통하시는 그런 문화회장이 또 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도서관의 본질은 일단 지역 주민에게 가장 친근한 공간이어야 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항마을 도서관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이제 계속 그 깊은 인문학 강좌를 도전할 예정이고 새로운 도전을 많이 할 예정이니까 많은 관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